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수로그 함수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수로그 함수가 다른 방부등식이나 지수로그 연산보다 어렵죠. 이유가 뭐야 하면은 여기선 식을 주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을 안 주기 때문에 뭘로 풀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많아지고 문장도 상대적으로 길죠. 그럼 대신에 여기서 뭐가 뜨냐면 이렇게 배경이 떠요. 현재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림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설정은 반드시 뭐가 뜬다? 배경이 떠요. 여기에 배경이 뜬다. 그리고 상대방이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떠요. 그러면서 여기는 조건문, 그 다음에 여기는 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1번 배경이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수치와 성질이 있어요. 수치와 성질. 됐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보면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떠요. 그러면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그래프가 또는 그림이 이게 바로 주인공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묘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그림이 없다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만약에 있더라,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뭐 한다?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을 본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림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린다. 즉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근데 보통 그림이 있는 문제와 그림이 없는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그림이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 중에 뭐가 더 쉬울까? 라고 하면 없는 문제가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림이 없다는 건 단순하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너가 그려도 되잖아. 이게 되는 거고. 그림이 있다는 건 상황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등장인물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면 아? 이게 된단 말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고 점도 A, B, C, D가 있고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전달이 안 되겠지. 깔끔하게 그림 줄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주체는 얘가 주인공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이 있으면 그림 보고 그림 없으면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 오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림에 입력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밑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문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의 특정 상황을 묘사해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을 원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식을 만드시는 겁니다. 식 만들기. 값을 구하려면 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있었지만 식을 안 준다는 얘기는 이제 그 식을 네가 만들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이 나오면 구하는 값. 이게 목적지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야? 조건문의 목적지다. 조건문의 목적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얘를 구하겠다는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한다?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푸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대답?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설정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성하는 내용이 뭘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지수로그 함수를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좌표 평면 안에 등장하는 함수나 도형의 개수가 몇 개다? 하나밖에 없을 때. 함수 5와 도형이 몇 개야? 함수 5와 도형이 몇 개야? 라고 하면 이게 한 개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와 도형이 한 개일 때. 이때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이것은 바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니까 일단 지수로그 함수는 메인으로 깔고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도형 자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누구다? 지수 로그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지수 로그 함수로 질문할 수 있는 거 다 물어볼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첫 번째, 상대방 질문 내용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역이 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치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 목표가 뭐냐면, 너 이거 그림 그릴 줄 아니? 이거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물을 거야.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너, 나 그릴 줄 알아. 진짜? 나 확인해야겠는데? 라고 하면, 그럼 정의역이 뭔데? 치역이 뭔데? 이걸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누굴까? 다른 함수는 없어. 나만 갖고 있어. 그게 뭐지?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 삼각함수에 탄젠트 빼고 점근선이 있어, 없어? 없어요. 2차, 3차 점근선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나만 갖고 있는 건 뭐야?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중요 포인트는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고 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장점이 되겠지.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심화 문제 낼 거야 하면 무조건 얘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릴 때 점근선 표시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렸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뭐가 돼요? 최대, 최소를 질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최대값 구해와 최소값 구해와 점근선값 구해와 이런 식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타 등등등. 만약에 합성함수 관련돼서 합성함수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역함수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전부 다 여기 뭐에 관한 얘기야? 하면은 함수에 관한 이야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혹시라도 당황하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는 한 평면 안에 함수나 도형이 몇 개? 하나만 있는가? 그러면 누구에 집중해야 돼? 함수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야. 난 이것만 본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과 과정이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곧 뭐다? 점근선 표현은 필수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볼까? 라고 하면 이분이 나옵니다. 만약에 좌표 평면 안에 함수와 도형의 개수가, 함수 또는 도형의 개수가 얘가 만약에 2개 이상이 나와. 이게 되는 거야. 2개 이상이 나와. 그러면 이때는 함수가 보면은 지수함수도 나왔고 로그함수 나왔단 말이야. 누가 주인공이야? 정답은 둘 다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 포인트는,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좌표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교점이 되는 거야. 이때는 함수는 무슨 역할이야? 그 교점을 표현하는 배경의 역할인 거예요. 함수는 한 발 빠지고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좌표값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 컨셉이 2개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좌표에 이름이 있습니까? 좌표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줘요. 좌표에 이름이 있어. 누구?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D 이런 내용들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표에 대한 이름이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좌표에 이름이 없다면 이게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좌표에 대한 이름이 있다는 건 A와 B가 반듯하게 뭐다? 다르다는 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목표가 뭐냐 하면은 좌표값 구하기가 필수입니다. 좌표값 구하기 필수, 이게 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이 좌표를 구하고 나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좌표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좌표의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이거 구했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좌표를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좌표의 개수가 몇 개다? 1개라면 상대방은 뭘 물어볼까? X 성분이 뭐냐? Y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다면 질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X 성분 또는 Y 성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상대방 질문은. 그런데 만약에 좌표가 2개가 떴어. 2개. 그럼 2개가 뜨면은 2개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개로 질문할 수 있는 건 2가지.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뭐가 된다? 바로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선분의 길이.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x2-x1분의 y2-y1 이 기울기 값 좀 가져와 봐.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길이를 물어볼 거야 라고 한다면 루트의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이렇게 하면서 길이를 물어볼 거야. 만약에 좌표가 3개 이상이 나왔어. 좌표가 3개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언급은 3놈 중에서 2놈만 취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낼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철저하게 넓이를 질문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설정이.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 포인트. 여기서 이제 좀 심화로 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이제 알았다. 근데 심화야.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좌표를 구할 때 첫 번째,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절대 금기합니다.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절대 금기한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 이게 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라? 정의역을 각각 서로 다른 문자로 정리해 주세요. 정의역을 각각 서로 다른 문자에 관한 정리. 서로 다른 문자 정리를 해달라.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가 P야. 여기가 Q야. 이게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 간격이 3이래.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뭘 잡아? A. 그럼 여기다 뭘 잡아? A 플러스 3? 이러면 식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이 식의 구조가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한다고 식이 깔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뭐 해라?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1번 해놓고 나중에 그때여서 B 빼기 A는 3이었지라고 따로 분리를 정리해 놓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각각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절대로 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2번째. 각각 서로 다른 문자 정리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뭘까? 라고 하면은 교점의 표현인 거예요. 교점의 표현은 뭘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는 로그 함수가 나왔고 하나는 지수 함수가 지나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우리가 fx라고 하고 여기를 gx라고 하자고. 근데 이 교점을 간단히 p라고 해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할게요. 이 교점은 누구 거예요? fx 거야? gx 거야? 정답은 둘 다죠. 그럼 이때는 교점은 반드시 뭐 한다? 각각의 함수로 모두 표현해 주세요. 각각의 함수로 모두 표현해라. 이게 됩니다. 각각의 함수로 모두 표현해달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말이 뭐야? 하면은 좌표값을 구할 때 하나는 P는 뭐다? A, FA다. 써주시고 또 한 번 여기다가 P는 A, GA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거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점은 모두 다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했지만 각각 서로 다른 문자 정리다. 그러면 여기는 P는 A, FA, 그 다음에 B는 Q는 그러면 B, FQ, FB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서로 다른 문자만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점들이 2점이 연결되면 그 2점의 관계성 설명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울기와 선분이 나옵니다. 기울기 and 선분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설명을 먼저 해주면 이런 거죠. 현재 A, 선제 A, B의 기울기가 3이야. 그리고 선분 A, B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10이야. 이게 준단 말이야. 이런 표현들. 알겠니? 그러면 이건 뭘 설명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좌표가 둘 다 A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기울기의 의미는 바로 X값과 Y값의 변화량을 설명해 주는 거야. 기울기란
델타 x와 델타 y를 표현해 주는 거다. 아시겠죠? 하지만 기울기라는 값은 뭐예요? 비율값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1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과 3인지 2하고 6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설명해 주면 아, 여기가 K하고 3K지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델타 X와 델타 Y가.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하면은 아, X값 차이가 K구나. Y값 차이가 3K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요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12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K가 완벽하게 얼마다? 1이다. 얘가 완벽하게 얼마다? 3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요 X값의 간격이 B-A가 얼마다? 1이다. FB-FA는 뭐다? 3이다. 이게 확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울기하고 길이를 둘 다 구하라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이 변화율에 관한 그 변화량에 대한 표현이 될 거다. 대신에 비율값을 제공할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분의 길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선분의 길이 통해서 뭐 한다? 비율값을 뭐로 바꿔야 돼? 실제 변화량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가지고서 뭐하라? 변화량으로 바꿔줘 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X값과 Y값의 관계성을 제시해 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기울기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must have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수능이 정말 사랑하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이거 낼지 몰랐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버버버벅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푼다는 것도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이거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셔서 이 문제 풀이 하나를 만들면 이 하나 갖고 10문제면 10개, 100개면 100개를 다 똑같이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매핑에 정리되어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같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좌표에 이름이 있을 때라고 했어. 그러면 두 번째로 좌표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좌표에 이름이 없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좌표에 이름이 없다는 건 좌표값 구하지 말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름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구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좌표값 구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뭐야? 라고 하면은 반드시 목표가 뭐냐? 교점 실근의 개수를 줍니다. 현재 교점 또는 실근의 개수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뭐다? 미정계수를 통한 그래프의 개형을 질문하려고 해.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y는 ax승이야 라고 해버리면 오케이. 그럼 이게 증가함수지. 근데 얼마나 증가할 건데? 2x승이야? 3x승이야? 4x승이야? 그래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걸 통해서 현재 교점 실근의 개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이 상황을 풀어와라 라고 요구할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무서운 거는 기본적으로 요 컨셉이 이렇게 낼 수 있는 컨셉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현재 낼 수 있는 건 무조건 지수로그 함수는 딱 두 가지야. 함수, 현재 한 평면 안에 함수나 도형의 개수가 몇 개? 2개 이상이 뜨면 좌표에 이름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또 보여주지만 삼각함수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수로그 함수에서 좌표에 이름이 있는 걸 내겠어. 그러면 삼각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교점 실근의 개수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내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삼각함수는 뭘래? 바로 좌표에 대한 이름표가 있을 때 문제 풀이법을 질문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양수의 떡을 주고서 누굴 지수 주고 지수로그를 누구 주고 삼각함수 누구 줄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함수 파트,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 팔 때는 반드시 한 평면 안에 등장하는 함수나 도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2개 이상 나오면 좌표에 이름표가 있나 없나만 판단해서 각각의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답?
자, 그래서 지수로 함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쉽게 내면은 요걸 낼 거고, 니들이 조금 수준이 높네 그러면 바로 후반부를 내버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아까도 했지만 지수로고 방부등식, 함수 여기 하나씩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함수는 뭐 한다? 두 개를 동시에 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후반부에 관련된 한 문제를 출제하게 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경우가 나와도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풀이 7번, 8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